로코 여신 박민영. 수년간 사랑받아온 국민 배우. 자연스러운 연기와 청순한 이미지로 수많은 히트작을 만들어냈다. 로맨스의 여왕이라 불리며 광고와 드라마 모두 석권한 그녀의 전성기. 하지만 사랑이라고 믿었던 남친이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다. 그는 거대 사업가였고 수백억대 주가 조작과 불법 거래의 그림자 속에서 그녀를 조종했다. 청순 아이콘 뒤에 감춰진 은밀한 로맨스와 공개되지 않은 충격적 진실. 팬조차 몰랐던 그녀의 삶이 한순간에 흔들린 순간들. 박민영은 단순한 피해자였을까? 아니면 우리가 몰랐던 다른 진실이 있는 걸까? 지금 영상 끝까지 보시면서 모든 진실을 확인하시고 좋아요와 구독 버튼도 잊지 말자. 그럼 바로 본격적인 이야기로 들어가 보자. 박민영은 1986년 3월 4일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동에서 태어났습니다. 한국에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미국으로 유학가서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에서 중고등학교를 다녔습니다. 대한민국이 그리워서 한국 드라마와 한국 영화를 많이 보다가 배우에 대한 꿈이 생겼습니다. 어머니를 설득하여 한국으로 귀국한 후 검정고시를 보고 동국대학교 연극학부에 진학했습니다. 처음에는 CF 모델로 활동하다가 시트콤 거침없이 하이픽을 통해 배우로 데뷔했습니다. 거의 해마다 한 작품씩은 꾸준히 하고 있다고 봐도 될 정도로 꾸준한 작품 활동을 통해 동년배 여배우들 중에서도 준수한 연기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로맨스는 물론 시트콤과 현대극 그리고 사극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장르를 소화할 수 있다는 것도 배우로서의 강점이라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2006년 시트콤 거침없이 하이킥은 방영 당시 엄청난 인기를 구가해 현재까지도 레전드 작품으로 손꼽히며 유튜브 채널에서 높은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데뷔작 신인으로서 옹뚱발랄한 무식의 대명사이면서 미스터리한 인물 강유미 역을 맡아 무리 없이 소아의 내무로서 캐릭터의 인기도 높이고 시청자들에게 확실한 눈도장을 받으며 인지도를 쌓았습니다. 인기 시트콤이 끝난 직후인 2007년 8월에 드라마 I am Sam의 여주인공으로 발탁되었습니다. 이때부터 매년 꾸준히 작품 활동을 하면서 안정적인 연기력과 높은 인지도로 기복 없이 계속 주연을 맡았습니다. 2010년 드라마 성균관 스캔들은 인기소설을 원작으로 하여 조선 정조시대를 배경으로 잘금사임당이라 불리는 성균관 유생들의 성장기를 다룬 조선시대판 캠퍼스 로맨스 청춘 사극물입니다. 여주인공 김윤희 역을 맡았지만 극의 전개상 김윤식이라는 남장 연기를 선보이게 되었는데 안정적이고 훌륭하게 소화해 내므로서 다시 호평을 받았습니다. 남장 연기에 대한 우려를 딛고 배우 경력에 나름의 성과를 보았습니다. 덕분인지 종영시 여자 팬들이 많이 늘어났다고 좋아했습니다. 드라마가 일본에서도 방영되면서 이때부터 일본 팬들이 생겼습니다. 2011년 5월 SBS에서 사회학을 제거하는 데 앞장서는 도시 사냥꾼 이야기를 다룬 드라마 시티헌터의 전직 유도선수 출신, 청와대 경호원으로 안 해본 알바가 없는 생활력 강한 88만원 세대의 대표주자 여주인공 김나나 역에 발탁되었습니다. 드라마도 흥행하며 커리어를 쌓았고 드라마가 중국 등 해외에서도 인기를 얻으면서 이때부터 해외 팬들이 생겼습니다. 데뷔 이후 쉼없는 작품 활동으로 번아웃과 재충전을 위해 2013년 한 해 휴식기를 가졌습니다. 2014년 5월 오랜만에 전극인 휴먼 법정 드라마 개과천선으로 복귀했으며 정의감 있는 로스쿨 출신 로퍼 민턴 역할을 맡았고 상대역이 김명민이었습니다. 그 후 12월에는 정치나 사회정의 같은 건 그저 재수없는 단어라고 여기던 청춘들이 부모 세대가 남겨놓은 세상과 맞싸우는 통쾌하고 발칙한 액션 로맨스 드라마 힐러의 B급 인터넷 신문사 연예부 기자 최영신 역으로 출연하면서 처음으로 숏단말을 선보이며 연기 열정을 불태웠습니다. 긴장감 넘치는 스토리 전개와 배우들의 호연에 힘입어 시청자들의 호평을 받으며 두터운 마니아층을 형성했습니다. 드라마가 중국에서도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2018년에는 본인의 첫 고정 예능인 범인은 바로 너에 출연했습니다. 참고로 2017년에 시즌1 촬영을 마친 사전 제작 예능이고 그 후 시즌3까지 제작되어 글로벌 OTT 넷플릭스에서 방영되었습니다. 2018년 6월 동명의 소설과 웹툰이 원작인 TVN 수목 드라마 김비서가 왜 그럴까의 여주인공 김미소 역으로 발탁되었습니다. 박서준과 함께 동시간대 시청률 1위를 견인했습니다. 방영 첫 회부터 박민영의 김미소는 원작 팬들마저 사로잡아 드라마의 흥행에 초석을 다졌습니다. 박민영표 오피스룩을 유행시켰습니다. 로맨틱 코미디 장르의 첫 도전임에도 등장 초반부터 딱 떨어지듯 정확한 딕션으로 비서계의 레전드 김미소 캐릭터를 정확히 구현해 박수받았습니다. 또 만화적인 리액션을 짓다가도 금방 완벽주의자 비서로 돌아오는 전환이나 사랑에 빠지기 전과 후 미세하게 달라지는 표정 변화, 박서준과 펼치는 환상의 케미로 커리어에 정점을 찍었으며 박민영의 재발견이라고 불리는 드라마입니다. 하지만 박민영은 전성기 때 큰 스캔들에 휘말리게 됩니다. 2022년 9월 28일 디스패치에서 새로운 열애설을 보도했습니다.
박민영이 남자친구의 자택인 한남동 빌라에서 출퇴근하는 모습이 자주 목격되었으며 양가 부모와도 교류할 정도로 진지한 만남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헌데 열애설 상대인 강종현은 경제사범으로 휴대폰 대리점을 운영하며 KT의 사문서를 위조하고 수백억 원을 편취하여 특정경제가중처벌법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범죄자입니다. 이후 해당 자금을 활용해 여동생 강지연 명의로 상장사 3곳과 빗썸 라이브를 소유했습니다. 또한 후속 보도에 따르면 암호화폐 거래소인 빗썸의 실질적 소유주로 밝혀졌습니다. 이 역시 다른 회사들처럼 여동생이 바지 사장입니다. 여기에 강종현과 휴대폰을 함께 팔던 동생들, 클럽에서 서빙하던 MD들이 상장사 12명단의 투자조합장으로 등장했습니다. 심지어 조폭과도 연루되어 성남국제마피아파와 같이 사업을 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런 강종현의 수상적인 행보 때문에 디스패치는 박민영의 열애보다 강종현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제목에 아예 수상한 재료가라고 넣기까지 했으며 본문의 사랑은 아름답지만 나머지는 미심쩍다라고 지적하여 강종현을 둘러싼 의혹을 집중적으로 비판했습니다. 소속사 후크 측은 현재 박민영 씨가 드라마 월수 금화부터 촬영에 임하고 있어 사실 관계 확인이 늦어지고 있다. 정확한 입장을 신속히 전달드리지 못하고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린다. 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렇다 보니 박민영에 대해서도 안 좋은 소문들이 자꾸자꾸 들려오고 있는 상황이며 기사에 의하면 박민영이 아무터스에서 나와 후크로 이적하는 과정에 강종현의 영향이 있었다는 의혹과 9월 29일 오전 박민영의 친언니가 2022년 4월 인바이오젠의 사이사로 등재된 것이 확인되는 등 알게 모르게 수상한 특혜를 받은 것 같은 정황이 드러나면서 박민영에 대한 여론도 조금씩 부정적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박민영도 과거 유사한 사건을 겪은 여자 연예인들의 전례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냐는 말도 거론되고 있을 정도입니다. 같은 날 오후 소속사 명의의 공식 입장이 나왔습니다. 주된 내용은 강 씨와는 이미 결별했으며 많은 금전적 제공을 받은 적도 없다. 언니인 박모 씨도 인바이오젠의 사이사 사임 의사를 밝혔다. 정도로 요약 가능합니다. 10월 12일 당사자인 강종현이 이번 열애 관련해 디스패치와 한 인터뷰가 보도되었습니다. 종합해 볼 때 이번 열애설은 박민영에게도 상대인 강종현에게도 뼈 아픈 자충수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로맨틱 코미디 장르의 드라마 월수 금화목토 방영이 한창 진행 중인 때 불거진 논란으로 드라마 흥행에 찬물을 끼얹은 것은 물론 평소 단아함과 발랄함이 공존하는 로코퀸 이미지를 구축하고 있던 박민영에 비해 상대 강종현의 이력이 너무 이례적이라 이번 열애설로 입은 이미지 타격이 상당한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강종현 또한 디스패치의 보도가 아니었다면 해오던 대로 여동생을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숨은 실세 역할을 계속했을 것이지만 이번 열애설로 본의 아니게 그 실체와 재산 형성의 미심쩍은 과정이 드러나 국정감사에 소환되는 등 불필요한 의혹을 사게 되었습니다. 2023년 2월 13일 빗썸 관계사에서 발행한 전환사채 차명거래에 박민영의 이름이 사용된 정황과 함께 수억 대의 차익이 발생한 사실로 인해 참고인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박민영은 검찰에 출석해 차명거래 등은 자신과 관련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고 박민영의 언니는 빗썸의 관계사인 인바이오젠에서 사회이사로 활동한 경력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결국 검찰이 의회 강종현 및 초록뱀 엔터의 원형식을 여러가지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공소장을 통해 강종현이 회사 자금 2억 5천만 원을 차명 계좌로 송금한 후 이를 다시 박민영의 계좌로 송금한 뒤 유용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문제는 소속사의 공식 입장을 통해 이런 주장이 부정된다는 것입니다. 이 통장에서 돈이 나갔다는 것은 박민영이 직접 통장에서 돈을 뺏었었거나 혹은 박민영이 자신의 통장을 타인에게 제공해 마음대로 쓸 수 있게 했거나 아니면 박민영의 명의가 타인에 의해 도용되어 차명계좌가 만들어졌다는 뜻이 됩니다. 만약 박민영이 타인에게 명의나 통장을 빌려줄 의사가 없었다고 한다면 가장 마지막 케이스가 되는데 이는 명의 도용으로 형사처벌을 받는 범죄 행위이므로 소속사도 이 점을 강조해서 해명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소속사는 그저 박민영의 통장이 타인에 의해 사용되었다는 사실만 언급하고 있을 뿐 박민영의 명예통장이 무단으로 사용되었다는 말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즉 소속사의 입장문은 곧 박민영이 스스로의 계좌를 대포통장으로 제공했다고 시인해버린 꼴이나 다름없습니다. 애초에 본인 명의를 남에게 빌려주고 사용하게 하는 것이 바로 대포통장이기 때문입니다. 스캔들 이후 박민영의 행보는 한동안 불투명했습니다. 광고계에서는 이미지 훼손을 우려해 재계약 논의가 잠정 무르되었고 일부 브랜드는 조용히 모델 교체를 진행했습니다. 국내 여론 역시 이전만큼 호의적이지 않았으며 로코퀸이라는 굳건했던 수식어에도 미세한 균열이 생겼습니다. 무엇보다도 문제의 계좌 사용 논란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채 남아 있었기 때문에 박민영은 어떤 작품을 선택하더라도 그 그림자에서 자유롭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분위기는 점차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드라마 내 남편과 결혼해줘를 통해 다시 한번 특유의 생활 연기와 감정선 표현이 재조명되었고 작품의 흥행은 박민영에게 사실상 명예 회복의 신호탄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절친과 남편의 불륜을 목격하고 살해당한 여자가 10년 전으로 회귀의 인생 2회차를 경험하며 시궁창 같은 운명을 그들에게 돌려주는 본격 운명 개척 드라마입니다. 박민영은 회귀로 인해 자신의 운명을 개척하는 주체적인 임무를 맡아 살을 깎는 감량 투혼과 연기 공력이 빛난 사이다. 열연으로 인생 캐릭터를 병신 N번째 전성기라는 호평을 받으며 국내와 해외에서도 뜨거운 호응을 이끌어냈습니다. 강지원을 위해 모든 것을 쏟아부은 박민영의 노력과 진정성이 통한 걸까요? 드라마는 대성공을 거두었습니다. 랭키파이가 발표한 넷플릭스 예능 출연진 트렌드 지수 1위, 굿데이터 코퍼레이션의 공식 플랫폼 퍼니스에서 발표한 TV OTT 드라마와 출연자 모두 화제성 부문에서 7주 연속 1위를 기록했습니다. 국내에서는 TVN 역대 월화극 최고 시청률을 기록했고 해외에서는 글로벌 OTT인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 TV쇼 부문에서 1위를 차지하며 방송사, 토종 OTT, 글로벌 OTT까지 트리플 흥행에 성공했습니다. 스캔들 이후 여러 어려움이 있었지만 박민영은 다시 한 걸음씩 자신의 자리를 되찾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가 모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박민영, 다시 신뢰를 얻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